브라이턴 루멘제이입니다. 드디어 WWDC 2022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WWDC의 키노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키노트를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키노트를 통해서 이번에 또 많은 것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원래 WWDC는 iOS, iPadOS, macOS 등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바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이번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셔서 루멘제이 채널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라이트 인포메이션은 M1의 후속작 M2와 M2 맥북 에어, 맥북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M1의 후속작 M2가 이번 키노트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달에 M1이 발표된 이후 약 1년 7개월 뒤 며칠 전에 M1의 후속작 M2가 발표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M2가 나올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M2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M2가 발표가 되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번에 M2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M1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 이펙트가 약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인텔에서 M1을 넘어갈 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 M1에서 M2로 넘어갈 때 그 느낌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M2를 공개하면서 M1과의 실물 크기를 비교해 주었는데 조금 더 M2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M1보다 M2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M1과 M2가 크기가 비슷한 거지 M1 프로나 M1 울트라를 비교했을 때는 M2의 크기가 작겠죠? 조금 더 유추해 봤을 때 M2도 그냥 M2로 있을 게 아니라 M2 프로 아니면 M2 울트라 같은 제품이 나올 건데 나중에 후속작이 나올 때 그 크기는 더 커질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M1 발표 때도 그렇고 M2 발표에도 성능은 최대화하면서 전력 소모는 최소화하겠다라고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전력을 최소화하면서 성능은 최대로 이끌 거다라는 이야기를 M1 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M2 때도 그 강조를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2의 반도체 공정은 2세대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5나노 공정 밑으로는 지금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5나노 공정을 아마 애플에서 채택한 것 같아요. 트랜지스터는 지난 세대에 비해서 25% 증가했습니다. 메모리 대역폭은 100GB/s로 기존보다 50% 넉넉해졌고요. 사실 이번 M2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M2에 구성되어 있는 성능 코어와 효율 코어가 M1이랑 동일하게 4개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M1이랑 동일하게 4개씩 코어 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같은 코어라서 같은 성능을 낼까?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마 애플에서는 같은 코어를 채택했을지라도 아마 성능은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M1과 다르게 M2에서의 차이점은 GPU에서 차이가 납니다. 애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GPU 개수에 따라서 옵션을 걸어놨는데요. M2는 8코어, 10코어 옵션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저번과 동일하게 이번 키노트에서도 애플은 인텔 코어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10코어 인텔에 비해서 같은 전력이라면 M2가 1.9배 더 빠른 성능을 내고 4분의 1 전력을 사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10코어는 홈페이지에 제가 자세하게 보니까 i7 1755U 16기가 램을 탑재한 삼성 노트북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코어도 비교 시 같은 성능이라고 할 때 4분의 1 전력으로 사용하지만 최고 성능은 12코어 인텔 쪽이 조금 더 크다고 해요. 여기서도 애플이 키노트에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12코어 컴퓨터는 i7에 1260p 16기가 램을 탑재한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뉴럴 엔진도 코어 수는 M1과 동일하지만 세대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전작 대비 40%가 향상되었고 고성능 프로세서에만 들어가던 미디어 엔진이 M2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미디어 엔진을 통해서 이제 M2도 4K 그리고 8K 영상도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는 성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차후에 M2 프로 아니면 M2 울트라가 나왔을 때 M1과는 또 차원이 다른 성능을 내겠다라는 것을 또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M2와 함께 굉장히 주목받았던 제품, 바로 M2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 발표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제품이 바로 M2 맥북 에어인데요. 애플에서는 이번에 맥북 에어가 가장 많이 판매된 랩탑 제품 중 하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맥북 에어에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저번도 그랬지만 이번 맥북 에어도 펜리스, 펜이 없는 것이 바로 큰 특징입니다. 이번 M2 맥북 에어 키보드는 터치 아이디랑 통합 전원 버튼이 구성된 매직 키보드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4개의 스피커, 3개의 마이크가 내장되었다고 합니다. 맥북의 진짜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스피커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맥북 에어가 공개됐을 때 이 스피커 부분도 또 기대해 볼 만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맥세이프 전원 커넥터와 썬더볼트 2개, 3.5파의 헤드폰 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대 6K 모니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400니트에서 500니트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당연히 P3도 적용이 되었죠. 맥북 에어에 있는 카메라도 720p에서 1080p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아마 요즘 화상 통화나 화상 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맥북 에어에서도 720p에서 1080으로 는 것 같아요. 이번 맥북 에어는 애플답게 총 4가지 공개되었습니다. 실버,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미드나이트 총 4가지가 출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맥북 에어에 대한 무게입니다. 이번에 공개되었을 때 맥북 에어의 무게는 총 1.24kg이다 라고 공개했습니다. 1kg가 넘는 제품이에요. 여기서 1kg가 넘는다라고 하면 사실 가벼운 무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키노트를 통해서 애플은 맥북 에어가 가볍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닌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메이징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가격입니다. 전작보다 $20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199 하나로 169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고급형은 20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맥북 에어도 2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맥북 프로의 공개도 있었습니다. 맥북 프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풀체인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공개되었죠. 이 맥북 프로는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바로 M2 프로세서만 바뀌고 리뉴얼이 되어서 나왔거든요. 한 가지 바뀐 거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최대 24기가까지 늘릴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맥북 프로가 공개가 된 이후에 많은 커뮤니티에서 맥북 프로를 떨이로 낸 건 아니냐, 디자인도 똑같고 다 똑같이 프로세서만 바꾼 걸 누가 사냐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애플의 제품들은 나와서 직접 만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떨이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제품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맥북 프로의 가격은 179만 원부터 시작을 하네요. 맥북 프로의 가격은 항상 싼 가격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려니 하죠. 이번 WWDC 2022에서 가장 주목받던 M2와 맥북 에어, 맥북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수치상으로 얼마가 더 좋아졌다, 얼마가 더 개선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얼만큼 올랐다, 얼만큼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와닿지 않거든요. 실제로 제품이 나와서 만져봐야지 그 수치가 느껴지는 거니까 이 정도 더 나아졌구나, 이 정도 더 좋아졌구나 라고만 참고해 주시고 제품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이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M1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번 M2의 제품을 뛰어넘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플 실리콘을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들, M1 제품을 아직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제품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셔서 룸앤제이 채널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 WWDC 2022의 두 번째 영상은 아이폰의 iO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